오후장에 다뤄볼 만한 주제들 짚어보고 공략 쪽까지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수 대표님 지난주에 대주전자재료 매수해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하고 목표가 15만 5천 원을 강하게 넘어섰습니다. 보유자분들 계속 수익 극대화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와우.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또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은 소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때 강조드린 거는 실리콘 음극재 개화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증설 잘 해놓고 나오는 수요에 대비한 모습들을 본다. 여전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잘 단기 매물 소화 잘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가는 거. 뭐 올라서 그런 얘기 드린 거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만에 33%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개화 눈앞에 두고 있다. 계속 상승세 이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의 눈투는 오늘 총 4가지 주제로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K-뷰티, 화장품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력 서비스 섹터 오늘 오랜만에 투자의 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시 2차 전지의 시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을 2차 전지 섹터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일 주춤했다가 오늘장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양극재 위주로 올랐다면 올해는 자료화면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장비단에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급등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요.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모두 음극재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CNT 도전재, 포스코엠텍은 양극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리튬 호재성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PNT도 롤트롤 장비, 건식 장비 관련해서 2차 전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업종이 참 다양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업종별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네. 섹터가 예전에 주도했다가 다시 또 다른 섹터가 섹터가 주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그때 나왔던 주도주가 이번에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게 더 성장의 기울기가 높은 거, 그게 네. 더 주도를 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전에 관련된 쪽들이 주도를 하면서 엔캠이라는 종목이 또 강했었고 네. 이번에는 또 다시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데 그쪽의 가장 핵심은 또 실리콘 음극재다. 네. 한쪽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CNT 도전재까지. 그래서 다들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같은 경우가 이 도전재 쪽이 도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 또 이제 전구체에도 쇼티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만큼 부족할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전구체 쪽에서 강자 포스코 퓨처엠이 있을 거고 또 거기다 나오는 또 지금 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같이 또 영향을 끼칠 거고 네. 하는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리튬 쪽도 지금 강한 모습들인데 네. 리튬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작은 종목들이 우위하다 보니까 이쪽은 네. 일단 그냥 트레이딩 정도 많이 하락했으니까 움직이는 정도라고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도 강한 모습들이죠. 네. 이쪽은 다음 주 이어질 인터배터리 2024 여기서 유럽에서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올 모멘텀들을 같이 좀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냐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강한 편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거기다가 또 레이크 머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또 같이 부각을 받는 거죠. 네. 이런 쪽도 일단 이벤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것까지도 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좋게 보고 계시고 전구체 쇼티지 현상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앤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 언급해 주셨고요. 또 CNT 도전대, 제이오 같은 종목들까지 아까 영민한 투자에 이어서 또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배터리가 처음으로 탑재된다는 소식으로 오늘 실리콘 음극재 단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공급하죠. 그래서 네. 대주전자재료 말고 실리콘 음극재 섹터에서 좀 주되게 보고 계시는 공략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쪽에서 시장에서 전혀 거론이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하는 쪽인데 OCI입니다. OCI 예. 종목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반도체 소재나 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쪽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넥세온이라는 회사랑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핵심 원재료 공급 계약을 작년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나간다는 얘기겠죠? 또 특히 넥세온이라는 회사는 또 실리콘 음극재 글로벌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또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주가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OCI를 보는 거는 참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OCI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강합니다.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는 K-뷰티, 화장품 섹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지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6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기대감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화장품주들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뭐 단기 관점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10일까지 나온 데이터, 수출 데이터 보고 4.7% 수출 감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일짜리입니다. 네, 또 추가로 더 나오는 건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화장품 쪽에서 그래도 데이터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부분들이 이제 4월, 5월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네. 6월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럼 그걸 통해서 나오는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는 네. 쪽이 무게가 실리겠죠.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데 많이 오른 만큼 네. 일단 막 올라가서 또 사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눌림목 잘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APR이 이번에 10일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5월 달까지 한 달 동안 나왔던 데이터를 70%를 했네요. 수출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APR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도 선전을 하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높으니까 좀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APR 실적 좀 괜찮네요. 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K-뷰티가 미국, 일본에 이어서 중동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중동 뷰티 시장 규모가 무려 55조 원 규모고요. 또 단계적으로 중동 국가에서 화장품 관세도 사라질 예정이라서 이 중동에서 잘만 되면 네. 앞으로의 실적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실적에? 근데 이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에 그래도 화장품을 많이 쓰신다면 여성분들이겠죠. 네. 여성분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색조 쪽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약간 남성 쪽의 우월, 남성 우위주의, 우월주의 네. 이쪽이 좀 강한 쪽이다 보니까 네. 아마 좀 강하게 색조를 나가는 쪽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눈은 보이니까 눈 색조나 아니면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예상했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쪽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초 그래서, 쪽으로. 예, 그런 기초에 대한 쪽이 좀 더 강화될 쪽으로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네. 피부색이 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톤이 바뀌다 보니까 기초 쪽도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걸 조금 더 어떤 거기에 맞는 쪽으로 바뀌는 전략들이 나갈 것 같아요. 거기 또 성공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겠죠. 네. 그런 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동 시장 쪽에서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 그 기업의 주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CPI 발표와 FOMC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네. 금리 불확실성 마주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상당히 예민한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 괜찮습니다. 두 번이나 민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알테오젠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네. 휴젤도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고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장세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전같이 국내 바이오가 네. 알고 있듯 신약이나 아니면 무슨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들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쪽이 지금 플랫폼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제형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이쪽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거기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네. 되면 계속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회사들을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탑픽은 알테오젠이 될 수밖에 없고 올랐지만 단기 매물이라도 정리가 될 때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나오는 펩트론 같은 경우 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들의 종목들도 여전히 확장세로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쪽에 대한 변화들이겠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바이오 쪽가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똑같이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진화에서 나오는 변화들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을 체크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 알테오젠이 그중 하나고 펩트론과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테오젠 그동안 공략주로 많이 제시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가격 28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좀 목표가 내다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도 30만 원이 덜 안 갔네요. 네. 이상입니다. 아, 30만 원까지. 그 정도는 이게 지금 현재 시총이 네. 이번에 좀 올라서 아직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15조가 아직 안 된 상황들인데 네. 보여줄 거에 비해서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가 그겁니다. 일단 금리 관련된 쪽들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할인율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본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확장될 만큼만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장된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노이즈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알테오젠은 머크만이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또 이 SC 제형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알테오젠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젤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휴젤과 메디톡스 소종전에서 휴젤이 승소를 하면서 휴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메디톡스 주가는 현재 바닥 구간인 건지 패소를 했는데도 크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업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방송에서 다루던데 네. 누구는 휴재를 사야 된다, 누구는 메디톡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최종 판결은 10월 달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휴젤이 물론 좀 여러 가지 메디톡스가 억울한 감은 있다고는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적인 면을 떠나서 휴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6번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는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면서 만약에 무슨 변화가 있겠다 그러면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돈 벌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분명한 쪽이 휴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정도 통과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거기다가 새롭게 중국까지도 겸비해서 돈을 벌겠다. 그럼 이런 회사가 돈 벌면은 또 주주 가치를 계속 제고하는 방안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네. 매입해서 그거까지 혹시나 자사주 소각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휴젤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과 메디톡스 중에는 휴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간 자사주 매입을 6번이나 했는데 주주가치 제고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휴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눈에서 오랜만에 다뤄보는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전력설비 2차 상승 랠리 시작. 한국전력공사가 총 41조 원 규모의 송전망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합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핵심은 인도네시아의 섬들을 고압 직류 송전 HVDC로 연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일 오후장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한전산업, 재룡산업,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 후에 오늘도 급등 랠리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압기, 송전 관련한 테마들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전력설비 쪽 최근에 좀 주춤했었잖아요. 네. 2차 상승 랠리가 올까요? 일단 이쪽도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중에서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민감하게 같이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받아야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턴할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왔던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된 쪽은 해당되는 종목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전력 설비 쪽은 그래도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도 좋을 거다라고 들어오는데 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해상 운임이 올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번 2분기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1분기 실적보다 약간 좀 미스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마 여기서 미국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변압기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힘입어서 전고점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일단 좀 줄이셨다가 네. 다시 실적 발표인데 예상보다 잠깐 좀 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밀리게 되면 또 다시 자리를 찾아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자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네. 그래도 이 섹터 내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 전에 좀 탄력적이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지지권에서 좀 변화가 들어올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보게 되면 네. 물론 LS나 LS 일렉트릭 다 관심권이지만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8월 달에 MSCI 편입 후보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 쪽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 지지받고 좀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다음 지난번 이제 23만 원대 부분까지는 또 트라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에서 거기서 최근에서도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이런 네. 쪽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실적 변화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변압기, 송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상 운임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제시해 주셨고요. LS 일렉트릭 지금 시점에서 한 23만 원까지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LC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전일 네. 급등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늘 3% 하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오늘 좀 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LC 현대 일렉트릭처럼 전일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오늘 흐름이 빠지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뉴스에 따라 반응하면서 네. 전력 설비들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제 재량주가 강하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였던 약간 좀 슈팅이 좀 들어갔다고도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을 한 번 더 간다기보다는 일단 좀 단기 매물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네.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무리해서 추격 매수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비중 많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줄이는 자리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아직 그 기대감은 커 있는데 기대감만큼 못할 실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좀 플레이를 좀 살살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네. 요즘 전선주들은 거의 주저앉고 있잖아요. 네. 이 전선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더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 좀 더 위축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한전선 기준으로는 조금 더 지지를 확인해야 될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이면 한 14,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지지권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하고 나서 그때 부근에는 터치하게 되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사이에 이제 구리 가격도 많이 밀렸다가 좀 반등하는데 그런 변화들도 같이 탄력적으로 같이 가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민수 대표와 4가지 섹터 구체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섹터에서 매수하는 종목을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종목. 예, 네. OCI가 그나마 시세가 크게 난 흐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찾아 나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도 그런 쪽이었어? 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좀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동향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좋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했는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횡보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일단 지난번 고점 넘어서 한 11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벌어놓고 추가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쪽이고요. 손절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왔던 횡보하는 가격대 박스권 하단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면은 한 9만 1천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바라보면서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하시되,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슈에 따라서 나도 실리콘 음극재 이러면서 반응할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대응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매수해놓은 종목은 첫 번째로 다룬 2차 전지 섹터의 OCI입니다. 2주 연속으로 2차 전지 섹터에서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에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